폭락이 오건 말건 계속해서 연일 사들이는 주식이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주식인지. 자, 마지막 기업은요. 전일 모처럼 만에 증시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1.2%, 코스닥은 2.2% 각각 급락을 했는데요. 수출입 데이터가 일단 부진하게 나왔죠. 우리나라 시각으로 한 11시 반 정도에 나왔는데 1일부터 20일까지 누적 수출입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또다시 이번 달 무역 적자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 여기에 유로존의 인플레이션 우려, 경기 침체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장중에 유로화와 달러의 1대1 패러티가 깨졌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유로화의 가치가 이 달러 대비 더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달러 인덱스의 강세를 불러일으켰고 이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1340원을 뚫으면서 급등을 하게 되었죠. 장중에 속보하면서 13년 몇 개월 만에 원달러 환율 또 최고치다, 이런 얘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미국의 긴축 우려가 커지니까 전반적으로 환율 약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정말 악재밖에 보이지 않는 하루였어요. 자,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긍정적인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의 수급이죠. 이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을 보면 코스피 지수에서는 1200억 원 정도, 코스닥에서는 한 400억 정도 순매수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순매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장 막판으로 갈수록 이렇게 순매수 규모를 늘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12시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순매도였습니다. 자, 하지만 지수가 계속해서 빠지고 2% 넘게 빠지니까 그때부터는 순매수 규모를 확대하면서 우리나라 주식을 담는 모습입니다. 정리하면 악재로 국내 증시가 하락하자 줍줍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자, 과연 그렇다면 외국인은 이 하락장에서 어떤 주식을 담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산 종목들, 섹터별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왼쪽이 코스피고요, 오른쪽이 코스닥입니다. 자, 참고로 여기 여러 가지 섹터 비중이 나와 있는데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각각 상위 30개 순매수 종목을 바탕으로 섹터를 산정을 했고 여기에서 ETF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코스피 시장 살펴보면 정유와 화학이 26%, 이건 순매수 금액 기준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21%, 2차전지가 16%,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섹터를 많이 담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도체가 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0%인데 반도체는 순위에 못 오른 것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그냥 지수를 샀다라기보다도 코스피가 떨어지는 가운데 몇몇 개별주, 개별 섹터를 중심으로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참고로 정유화학 섹터가 코스피에서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26%나 샀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딱 두 종목이에요. 첫 번째가 SK이노베이션, 두 번째가 LG화학입니다. 근데 이 종목은 좀 애매하죠. 섹터 구분을 하기에는. SK이노베이션은 정유사업 부문도 가지고 있지만 SK온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2차전지 업체이기도 합니다. LG화학 역시 물론 LG에너지솔루션을 분사시켰지만 화학사업부에서 또 다른 2차전지 소재사업부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 정유와 화학 절반, 2차전지 절반 정도를 매수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따진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2차전지 섹터를 코스피 지수에서 가장 많이 사들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죠. 자동차 비중이 21%인데 기아랑 현대 모비스를 많이 샀습니다. 자, 최근에 미국의 이 인플레 간축 법안, 여기에서 이 미국 내에서만 생산된 전기차를 보조금을 지급한다라고 하면서 현대기아차 주가가 좀 하락을 했었죠. 추가적으로 이 모비스의 분사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 역시 하락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약간 저가 매수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번엔 이 코스닥에서 어떤 종목을 많이 사들였는지 살펴보면요. 이 역시나 2차 전지를 가장 많이 샀습니다. 거의 한 40% 정도를 쓸어 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가 조금 넘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산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제약과 바이오, 이것도 거의 한 30% 정도를 샀다. 의료기기까지 포함을 한다라고 한다면 한 36% 정도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이 아무래도 이 섹터 집중도가 훨씬 더 컸다라고 볼 수 있고, 역시나 이 코스닥에서 반도체 비중이 상당한 편인데 반도체 주식은 안 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외국인은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서 증시가 하락할 때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주식을 양시장에서 많이 담았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근데 이 중에서 외국인이 시장의 하락과 상관없이 폭락이 오건 말건 계속해서 연일 사들이는 주식이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주식인지 대표적으로 이 4개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현대미포조선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은 외국인 투자자가 26 영업일 연속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 기간 매수한 금액만 2,328억 원에 달합니다. 현대미포조선이 최근에 태조 이방원이라고 해서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전 이런 주식들이 상당히 양호한 퍼포먼스를 기록한다라고 했는데,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조선에 속하는 업체죠. 근데 조선사들이 대표적으로 4가지 종목이 있죠.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조금 규모는 작지만 현대미포조선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현대미포조선이 이 조선 4사 중에서 가장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주가 측면에서. 그 이유가 바로 실적이 있습니다. 이번 2분기 조선 4사의 이 순이익 수치를 살펴보면 현대미포조선만 유일하게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3분기 역시 현대미포조선이 가장 가파른 실적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현대미포조선이 순수 조선사입니다. 대우, 삼성, 현대 같은 경우에는 조선 빅3라고 하죠. 단순히 선박만 건조하는 것이 아니라 해양 플랜트, 다양한 사업을 합니다. 근데 이 해양 플랜트가 종종 말썽을 부리죠. 예전에 저가로 수주한 이런 부분들이 실제 실적이 반영되면서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을 해서 이 적자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해양 플랜트 이런 것 자체를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로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투자자들의 선택을 좀 더 받지 않나 라는 부분이 있고요. 수주도 양호합니다. 자, 상반기 소형 컨테이너선을 34척을 수주를 했는데 작년에 39척을 수주한 것과 비교를 한다면은 뭐 거의 육박하는 수주를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장기적으로는 LNG-BV, 액화천연가스 벙커링선, 이게 고부가가치 선박인데 이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대미포조선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액화천연가스 벙커링선을 수주를 해서 인도를 한 경험이 풍부하거든요. 자, 액화천연가스 벙커링선이 LNG를 연료로 쓰는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선박입니다. LNG 추진선이 이 친환경, 탈탄소 이런 관점에서 점점 앞으로 늘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여기에 연료를 공급하는 벙커링선이 필요하다. 자, 이런 논리죠. 싱가포르 LNG 공급회사인 파빌리온 에너지에 따르면 2030년까지 액화천연가스 벙커링선이 100척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레퍼런스가 있는 현대미포조선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참고로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 26 영업일 동안 순매수를 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한 2022년 3월 말, 4월 달부터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지분을 늘리는 모습이에요. 자, 두 번째 종목은요,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외국인이 20 영업일 연속 순매수를 했고요. 거의 1조 원 정도를 사들였습니다. 최근 2분기 실적은 그다지 좋지 못하게 나왔어요.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 각종 메탈 가격, 뭐 니켈이라든지 코발트, 망간,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을 했었죠. 추가적으로 중국의 락다운, 유럽에서 이 전기차가 좀 덜 팔리면서, 그리고 전력비와 물류비 상승 이런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은 하반기에 상당히 양호한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실제로 지난 7월 올해 매출의 가이던스를 19조 2천억 원에서 22조로 상향 조정을 해버렸습니다. 캐펙스 역시 6.3조에서 7조로 올렸고요. 일단 원통형 배터리 부분에서는 테슬라의 연간 생산량 확대, 여기에 따라서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파우치 부문에서는 기존 고객사들의 생산량 회복, 추가적으로 GM과 JV를 결성을 했는데 여기에 들어간 물량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 2분기까지가 이 메탈 가격의 피크 아웃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차를 두고 판가에 전가를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3분기에는 이 배터리 판매 단가가 올라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메탈 가격이 점점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그렇다면 4분기 정도 된다면은 하락한 원재료 가격이 원가에 투입이 되면서 확실히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1월 말에 상장을 했죠. 그래서 7월 말에 이 기관 투자자들의 6개월 보유 확약 물량이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오버행 리스크가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7월 말에 이때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지분을 늘리는 모습이 포착됐죠. 이제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11일 연속 순매수를 했고 이간 1271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2분기 실적 상당히 잘 나왔어요. 매출액이 60.9%, 영업이익이 46% 정도 성장을 했고요. 참고로 이 기업은 컨센서스가 없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장기적인 투자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 사업이 화력발전, 건설, 대형 원전, 담수 사업 이런 거였다면 2026년까지는 완벽하게 체질 개선을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스터빈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수소, 차세대 원전 등 4대 성장 사업의 수주 비중을 60%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차세대 원전, SMR이죠.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국내에서는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단기적인 투자 아이디어 살펴본다면은 계속해서 수주가 늘어나고 있어요. 2020년에는 4조 6천억 원, 작년에는 6조 3천억 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조 9천억 원의 신규 수주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 주단조 공장, 독일의 폐자원 에너지 화학 플랜트 등 상반기 수주액만 한 3조 2천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가시적인 수주, 중동 해수 담수와 복합 화력, 이집트 원전 등 이런 부분에서 2조 2천억 정도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누적 수주 잔고가 14조 원이 넘습니다. 거의 3년치 일감을 확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11일 연속 매수한 종목이긴 하지만 2022년 초부터 그 전까지는 지분을 줄여왔다가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지분을 늘리고 있어요. 근데 같은 기업 주가는 좀 내려가다가 최근에서야 이렇게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 기업은요,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외국인 투자자가 11일 연속 순매수를 했고요. 앞서 살펴본 두산 에너빌리티와 순매수한 기간이 똑같죠. 매수 금액도 거의 비슷합니다. 1198억 원이에요. 포스코 케미칼 역시 2분기 양호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액이 67%, 영업이익이 55% 증가를 했는데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8일 GM과 13조 7천억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죠. 이게 무려 지난해 매출액의 7배입니다. 공급 기간이 근데 3년이거든요. 즉 매출액의 2배나 되는 그런 실적이 3년간 계속해서 잡힐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간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BM이나 LNF 대비로 약간 좀 소외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계약을 계기로 아무래도 이 밸류에이션 키 맞추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포스코 케미칼이 그룹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이 철광 내지는 소재, 다양한 이런 광산 개발도 병행을 하고 있고요. 재련할 수 있는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양극재, 음극재의 핵심 원재료,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실리콘, 흑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잘 조달할 수 있게끔 수직 계열화를 이룰 전망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다른 양극재 업체 대비로 확실히 좀 소재 조달이 원활하다 보니까 제조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자, 외국인 지분율을 보시면 2021년부터 2022년 초까지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상당히 행보를 했죠. 하지만 이 GM과의 대규모 공급 계약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때부터 외국인 투자자가 지분율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일 외국인이 이 폭락과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주식, 대표적으로 4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투자 아이디어는 전반적으로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에너지 패권, 이런 상황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러분도 이 외국인 투자자의 매매 행태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양호한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